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번 또 천마스인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좀 아쉬웠습니다. 4100이 깨졌어요. 4100이 깨져가지고 4090.59로 마무리됐습니다. 막판에 확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개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9,500억, 기관이 4,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은 3.7% 빠졌고 하이닉스 2.98, LG엔솔 0.67, 우선주 2%, 현대차 2.65, HD현대중공업 3.8, 두산에너빌리티 3.16, 그리고 기아가 1.4, KB금융 0.9% 이렇게 빠졌습니다. 삼바가 4.7% 올랐네요. 삼바가 아주 눈에 띄게 좀 올라줬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막판에 올랐습니다. 0.16%, 938.83. 외국인들 185억, 기관 1,300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들이 1,8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ABL 바이오, 리가캠, 펩트론 3,000당 제약이 좀 올랐고요. 에코프로하고 레인보우, 코릉티슈진, HLB가 좀 빠졌네요. 오늘 에임드 바이오가 26.1% 올랐네요. 에임드 바이오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 오늘 그리고 중국 상해는 0.5% 빠졌네요. 심천종합 0.77% 하락, 홍콩 항생 1.34% 하락, 홍콩 H 1.78 하락, 일본 니케이도 1.3% 하락을 했고 그리고 대만도 1.17%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니까 비트코인은 1억 3,370만원, 이더리움 468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XRP 2,968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1465.20, 0.83% 빠졌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훅 빠지네요. 환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98.30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을 또 의도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것 같네요. 갑자기 잘 멀쩡하던 환율이 갑자기 훅 빠지는 거 보니까 상황은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15일 연장 거래에서 1,46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죠. 이 국민연금공단하고 그 외환당국 간의 외환수합 계획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 같습니다. 결국은 연기금이 또 나서는 것 같네요. 연기금. 그래가지고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더라. 서울 외환중개에 따르니까 오후 6시 반 정도 그러니까 10.45원이나 빠졌습니다. 1466.5원. 장중 고가 대비 10원 가량 하락했는데 직전에 146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올랐고 저가 매수 수요로 하락폭이 제한되는 또 모양새입니다.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날 오후 이달 말 만료되는 국민연금하고 총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수합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요. 양 기관이 외환수합을 맺게 되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는 등 달러를 매수해야 할 때 시장 대신 한은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게 되죠. 또 한은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달러를 내줍니다. 외환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를 당국이 흡수함으로써 환율의 상승 압력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외환당국은 이날 외환수합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에는 그 국민연금의 현물한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연금도 환율 급등 시에 외환수합을 통해서 해외 자산, 그 환해지는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전 완화해가지고 기금 수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네요. 앞서서 양 기관은 22년 9월에 한도를 100억 달러로 설정을 해요. 그래 외환수합을 체결한 이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2023년에 4월에는 350억 달러, 지난해 6월에는 500억 달러, 지난해 12월에 650억 달러로 각각 한도를 늘린 바 있죠. 수합거래 기간 중에는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에는 그 자금이 전액 그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좀 빠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소식이 있네요.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 좀 본격화되죠.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적용 가능 그 종목에 쏠리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로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이 돼서 올해 말 기준일 이전까지 하면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들은 새 제도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이후로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25년 결산 배당도 지급 시점이 대부분 26년 초인 만큼 올해 12월 말 기준일 이전에만 배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특히 증권거에서는 올해 배당 기준을 12월 31일로 정한 기업 대부분이 내년에 2, 3월에 결산 배당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투자 자금 유입이 되고 집중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 요건은 배당금보다 배당 성향이겠죠.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금 감소가 없어야 하고 배당 성향은 40% 이상,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 10% 증가,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여기 배당 성향은 순이익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낮고 장기간 40% 안팎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 기업일수록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증권업계는 분리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 종목으로 삼성생명, 제일기획, 한전 KPS, 한전기술, 하이트진로, S1 등을 제시했네요. 모두 배당 성향이 높고 과거 배당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업들입니다. 일례로 제일기획은 올해 예상 배당 성향이 60%, 4, 4분기 예상 그 배당 수익률이 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S1도 배당 성향 51%, 배당 수익률 3.63% 기록을 하네요. 고배당주로 거론됩니다. 일부 기업은 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배당 확대나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을 맞추기 위한 4, 4분기 비용 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는 기업의 배당 정책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회사들의 경쟁이 시작이 되면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도 속도가 붙을 거랍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첫 해인 26년은 배당주 중심의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이 좀 아쉬웠죠. 10만 4,800원까지 쭉 빠졌었는데 시간에서는 좀 오르긴 올라요. 10만 한 5,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500원, 6,600원 정도 오르고 있고 외인들 많이 팔았어요. 665만, 기관이 103만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은 개미들이 한 753만 주 정도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주를 보니까 우선주도 오늘 좀 아쉽네요. 한 2% 빠졌습니다. 그래도 요즘 우선주가 잘 선방을 해요. 81,000원으로 2% 빠졌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요.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 16만 주 정도, 개인들이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떨어지는 그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